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 뛰어온 3년, 당진의 미래를 그리다 민선8.2 3주년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홍보팀장 조성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민선8.2 3주년 추진성과 영상 시청과 오성환 시장의 인사말씀,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언론인과의 대화 시간을 가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달려갑니다. 모두가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도시로, 꿈과 희망, 기회가 열려있는 도시로. 여기는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시입니다. 당진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드론, 수소, 당진항, 도비도, 난지도, 해안관광복합단지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자사고, 종합병원 설립 추진과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든든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고, 자연 속 공원과 문화 공간, 편리한 교통망 조성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당진시는 시승격 이후 최대 인구 17만 2,373명을 기록하며 이제 생활인구 20만 명이 함께 살아가는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행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함께 실천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바탕으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지역개발대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평가 탄소중립부문 대상 수상, 제1회 지방정부 AI 혁신대상 수상,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3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는 등 투자 매력이 넘치는 도시, 전국이 주목하는 성장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진시는 시민과 함께 발맞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활력있는 경제도시를 향해 달려갑니다. 당진시는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민선 8기 19조 1,307억 원 유치라는 성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고용률 전국 시단위 2위, 남성 고용률 전국 시단위 1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기록들을 달성하며 그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지구 대상지에 선정되어 최대 6,74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수소 수전해 센터 개소, 수소 산업 선도 기반 사업 추진, 당진 그린 에너지 허브 협약 체결은 당진을 대한민국 수소 경제의 핵심 도시로 우뚝 서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국 부두, 자파 부두, 수소 암모니아 부두, 항만 배후 단지 등 항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당진항을 서해안 거점 종합항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풍요로운 농어촌을 향해 달려갑니다. 유통 기반을 강화하고 농산물 브랜드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당진시는 GS 편의점 김밥과 도시락에 당진쌀 13,280톤을 공급하고 당찬 진미는 연간 2,000톤이 미국 수출 전용 냉동김밥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당진쌀 판로 확대 업무 협약을 통해 연간 1만 톤 이상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를 해나루쌀 광고 모델로 발탁하고 신유빈 쌀을 출시하였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제2통합 미국 처리장 운영과 전국 최초로 농산물 저온 창고 임차료를 지원하였고 신품종 개발과 특화 작물을 육성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00억 규모의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농촌협약은
2023년 선정에 이어 2025년에도 선정되어 농촌 정주 여건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 공간계획 기반 향후 10년간 1,500억 원 이상의 공모 사업을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진시의 수산식품과 스마트 양식 기술을 연계한 첨단 양식 클러스터는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수산업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진의 국가 어항인 장고항이 400억 원 규모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어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등 청년 농업인 육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에코그리드 당진 투자 협약을 체결하며 폐열을 활용한 탄소 중립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국내 최대 규모인 119헥타르를 조성, 최대 231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과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 확대를 통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 당진 농어촌의 희망찬 미래를 향해 굳건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생활 속의 문화체육을 향해 달려갑니다. 당진의 일상은 다채로운 문화와 건강한 활력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중부권 최초로 상설 개최되는 드론 라이트쇼는 현재까지 81만 명이 넘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비도 난지도 해양관광 복합단지 조성은 당진을 서해안 대표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게 할 것입니다. 기재시 줄다리기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을 맞아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세계적인 전통문화 축제로 거듭나고 있으며 또본면천 축제는 기존 축제와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를 선보이며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민 건강과 여가를 위한 체육 인프라도 1,000억 원 규모로 확충하는 등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당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당진시는 따뜻한 손길로 교육과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와 종합병원 설립을 추진하며 지역 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과 추진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 진로 및 문화 공간을 확충하며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치매 위험도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며 의료 인프라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AI 탑재 돌봄 로봇 효도를 보급하는 등 모든 세대가 행복한 당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향해 달려갑니다. 당진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선도도시 전국 1위 선정은 당진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발돋움하는 빛나는 성과입니다. 권역별 공원을 조성,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국도 32호 대체 우회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합덕역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안전 보장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진은 시민의 삶이 머무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쉼없이 달려온 당진의 빛나는 성과들. 이 성과들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발자취입니다. 당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당진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올리는 여러분께는 이렇게 빡차게 이렇게 많이 오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임한 지 만 3년이 됐습니다. 만 3년이 됐는데요. 저는 이제 공직을 했기 때문에 취임할 때 취임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3년을 했죠. 처음에 시민들한테 약속사항이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고 1,500여 공직자와 함께 3년 동안 발로 뛰었고 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던 당신의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 머릿속에 그려지는 사항을 3년 동안 이렇게 실현을 해봤어요. 실현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만족한 것도 있고 불만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한번 뛰어봤습니다. 이어서 분야별로 아까 영상에도 나왔듯이 사실상 이 당진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지금 전국의 지자체 70% 정도가 20-30년 뒤에는 없어져요. 그 정도로 이제 지역 소멸이 지금 하죠. 당진도 지역 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죠. 이 지역 소멸 지역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되냐? 그게 이제 지자체 군, 시장, 군수, 구청 단계 최대 안건 화제예요. 저희가 영향을 산불 피해 성금을 주민들이 성금을 내준 거 1억 100만 원을 가지고 영향을 받았어요. 왜 영향을 받냐면 지방화시대 위원장 우동기 위원장이 만나는 영향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영양군청 민원실에 가서 2시간 앉아봤더니 민원인이 한 명도 안 오더라. 그만큼 영향이 소멸 이루듯이 영향이 10년 뒤에는 거의 없어질 거예요. 군청이. 그래서 제가 이제 가봤어요. 영향을 받는데 15,000명 정도 되거든요. 인구가. 그런데 노령화가 노령화 됐으면 군청에 일부러 올 사람이 없죠. 군청에. 노인들이 군청에 일부를 일이 없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손님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존재 이유가 없죠. 보면 제가 올라갔다 내려올 때 유심히 봤어요. 영양군청 손님이 없어요. 오시는 인원인들이. 그러면 영양군청 직원들이 존재 이유가 없죠. 군수도 필요 없고 출장소면 돼. 출장소 소장 하나 놓고 복지 쪽 나눠주는 복지 쪽 공만 있으면 돼요. 그 정도로 심각하죠. 영양이라든지 의성, 청도, 청송, 또 전라도는 우주진안, 장수 이런 데 2만이 좀 다 2만 분이 안 돼요. 인구가. 그러면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건축은 할부가 뭐냐? 댐 건설이에요. 댐 건설에 이 목을 맸어요. 투자유치 기업 유치가 한 건도 안 되죠. 그런 데 누가 거기다 투자하고 기업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른 분인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든 게 올 수 없다니까 국가 재정사업 댐 건설하면 한 사업비가 1조 5천억 정도 되니까 서로가 댐 건설하려고 뭔가를 하죠. 또 댐 건설하면 지원 사업도 건설을 준비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고 또 이 시외버스 터미널 전국에 232개예요. 시외버스 터미널 10년 뒤에 없어지는 시외버스 터미널 몇 개냐? 한 160개로 그 정도로 전국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모든 젊은이들이 도시로 다 가고 있어요. 시골에 안 살아요.
시골에 뭐 교육이 있어요, 의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이게 이제 투자 지경 일자리. 제 목표가 뭐냐? 노령화 비율이 22%예요. 노령화 비율을 20% 이하로 낮추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러면 젊은이들을 끌어들여야죠. 일자리. 아까 영상에도 보셨듯이 일자리가 소비표 다음에 당진이에요. 식단이 고용률이 소비표야 이제 서비스 표시죠. 우린 제조업이고 사실상 이 서비스 외로는 전국 제1위죠. 당연히 또 남성 일자리는 월등히 전국 1위, 여성 일자리도 충남에서 1위. 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냐, 이게 이제 각 시장 구청장의 목표죠. 그런데 당진은 지금 19조 정도가 대물량까지 19조죠. 이 비교를 해보면 전국 강역까지 넣어도 10위 안에 들어요. 당진이. 이 부산이 11조, 또 인천이 13조, 대구가 6조인가요? 대전이 2조. 대전이 인류 경제 도시 대전이에요. 그런데 2조 4천 원인데 부자지원 금액 보면, 그런데 당진은 19조죠. 10위 안에 들죠. 그러면 이 CRC가 이렇게 많이 든다. 인식이 바뀌죠. 제가 취임할 때 수도권에서 당진은 절대 가지 마라. 인허가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이랬어요. 저는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당진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그 인식을 이제 바꿨죠. 제가 취임하면서 직원들도 항상 그랬어요. 유턴 한번 시켜보자. 인구가 줄고 투자지가 줄고 있는데 유턴 거기까지가 어렵지. 유턴만 시켜놓으면 상승 곡선을 타면 계속 상승 곡선으로 갈 수가 있다. 유턴 시기까지가 어렵지.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유턴이 완벽하게 유턴이 됐죠. 그래서 지금 상승 곡선을 계속하고 있죠. 지금 인구가 사실상 서산 오비경은 22년도 3년 전에 10,000명 차이였어요. 9,600명. 10,000명 차이였는데 저번 달에 900명 차이였어요. 지금 6월 말 현재 보니까 700명 차이예요. 실제 인구는 서산보다 월등히 많죠. 우리는 실생활 인구가 한 20만이 넘죠. 당진에. 이 카드에서 정확히 나와요. BC카드 빅데이터를 보면 당진이 서산보다 사용량이 약 4,000억이 많아요. 4,000억. 그리고 업소당, 어제도 시민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업소당 매출액을 보면 월등히 당진이 1위예요. 그런데 당진이 1위가 아니었는데 작년에 역전됐어요. 아산이 1위였다가 23년에 당진이 242만 원인가 1위고, 네, 당진이 242만 원, 아산이 230만 원. 서산 얼마냐? 187만 원. 서산보다 우리가 한 60만 원이 많아요. 카드 하나에. 그 정도로 당진이 경제력이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여기 국장도 있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같이 뛰어서 당진이 제일 발전한 도시가 되고 있다. 또 지역 소멸 도시를 지정됐다가 폐쇄가 됐고, 이대로 당진이 지속적으로 가면 전국에서 모범 도시가 되고, 이 제일 발전한 도시, 또 제일 살고 싶은 도시. 제가 이제 취임해서 당진에 직장 다니면서 외제 주민등록증을 파악을 해봤어요. 16,000명이 외제 주민등록 두고 출퇴하는데, 사실상 이 식구까지 하면, 가족까지 하면 한 4만? 이 정도가 이제 외제 살잖아요. 여기서 돈을 벌면서. 그래서 세안대한테 1,000명 표벌조사 용역을 줬는데, 첫째 교육,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문화예술 공원, 이런 거예요. 그게 정규여건이 비비돼서 외제 산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투자 지경지 전국 1위로 해봐야 뭐예요? 정규여건이 안 되면 다 나가죠. 그래서 저는
현대철하고 엊그제 MOH가 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정규여건은 어떻게 확보할까, 그게 급선이었었죠. 취임하면서 머릿속에 그린 게, 그래서 교육, 의료, 또 공원, 이런 문화예술 이쪽에 파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당진의 미래가 있다. 이사 안 가고 당진에서 살고 싶은 도시 당진, 이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투자치 하면서 정규여건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가 추진했죠. 그래서 교육, 의료, 자사고, 종합병원을 듣는데, 사실상 제가 경력과장할 때 1년에 200개 기업실을 했어요. 3년에 600개 전국 최고만의 기업실을 했는데, 기업을 갔는데 제가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저도 몰랐죠. 기업을 갔는데 안산에서 이사로 와야 되는데 기업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돈10 살리고 한다 이거예요. 중학생 자식은 이 전학이 되는데 고등학교 자식은 전학이 안 돼요. 그때 20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업청, 도기업청 물어봤더니 증설도 안 되고 안 된다 이거예요. 충청남도 전체를 보겠어요. 전체가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할 수가 없다. 자기들은. 그런데 자사고는 텐데. 그래서 그때 송산 이산단에 공공시설 용지를 고등학교 부지 병원들 최초로, 전국 최초로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장하고 고려되고 하면서 싸워가지고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18년 만에 지금 성사가 됐죠. 그래서 저는 시민보다 항상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현대제철이 자사고 종합병원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약속을 지키지. 그렇지 않으면 현대가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현대가 꼭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당연히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그래서 이 앞으로 살기 좋은 도시, 또 외지에서 이사 오는 도시, 사실상 서울가 이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으니까 아산으로, 천안으로, 평택으로 다 출퇴근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꾸로 당진을 와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행정의 목표. 그래서 앞으로 정부과 이런 쪽에 최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되고 꼭 성공해야 당진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된다. 그런 쪽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농업이라든지 이 농업이 지금 쌀 생산량이 전국 1위예요. 11만 2,500톤, 2위가 해남 98,000톤, 또 3위가 서산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쌀 생산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잖아요. 아까 영상에도 보셨듯이 쌀 소비가 안 되면 판매량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진은 판매량이 늘어요, 거꾸로. 그게 이제 신유의 효과, 이런 효과도 있죠. 또 이번에 한화 야구장에 광고가 나가요. 그 메인 화면에 당진 두 개가 나오고, 충남, 충북, 대전의 지역 명칭이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2억 4천에 광고를 했는데 지금 하려면 10억짜리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근데 그때 이제 하나가 뜨기 전에 우리 팀장이 잘해서 광고를 했는데 엄청나게 효과가 있죠. 그걸 본 사람들이 상당히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 이런 게 중요하고, 또 GS 리테일하고 한 15,000톤 전국에 김연사 도시락, 김밥, 신유빈 김밥이 전국에 전부 다 당진쌀이에요. 또 신농이라고 개인 회사하고 업무를 했는데 그거는 해남쌀에 일반 쌀 많이 통해서 2만 톤을 소비해주고 있거든요. 그동안 전라도 쌀을 썼어요. 그런데 당진쌀을 이제 판매해주기 위해서 두 가지만 해도 당진쌀은 해결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농업 쪽에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GRDP가 한 11주가 넘어요. 농업 GRDP가 몇 프로냐? 3.4%뿐이 안 돼요. 4천억이 안 돼요. 전국의 쌀 생량 1인데 돈으로 치면 2,300억 안 돼요. 그러면 GRDP로 보면, 소시로 보면 농업 부문이 3.4%. 너무 낮죠. 2만 3천 명이 농사를 짓는데도 소득이 그것뿐이 안 돼.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 쪽에 이번에 논품 사야 되는데 당진만 전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런 쪽에도 우리 영세하니까 그런데 농업 발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이 해줘야 앞으로 농업이 발전한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취임해서 청년 농업인을 파악해봤어요. 처음에 파악도 안 됐더라고요. 파악해보니까 청년 농업이 230명, 축산 때문에는 160명 뿐이 안 돼요. 농업에 미래가 없잖아요. 1000명으로 늘리자, 청년 농업인을. 그래서 농업정책과 기술센터 주변에서 상당히 고생하는데요. 소득이 있어야 청년 농업을 볼 거 아니에요. 소득이 티와 1년에 1억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1억 이상 되면 청년 농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청년 농업인이 약 600명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팜 전국 최대 규모죠. 36만 평. 피어를 이용한 스마트팜은 세계 1위에 여기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제때 조건을 붙였어요. 그래서 약 14만 2천 평, 15만 평 유리온실을 청년 농업인들한테 임대로 해주는 걸로 했고, 또 네덜란드 기업이 6만 평에 들어요. SHS라고 네덜란드 기업 임원한테 그 얘기 했어요. 이 네덜란드 스마트팜에 들어오면 그 기술, 우리보다 한 8배가 기술이 좋아요. 그 기술을 우리 청년 농업인들한테 이전해줄 수 있냐 했더니 이전해 주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스마트팜이 들어오고 이런 대규모 전국 최고의 스마트팜이 들어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에 제일 앞서가는 지역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국장님도 계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당진 발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같이 이렇게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바로 이어서 한 부분이고, 바로 이제 언론인과의 대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언론사별로 한 번에 한 개씩 질문하시고 추후 언론사별로 질문이 마무리되면 추가 질문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협조 부탁드리면서요. 바로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혜 기자, 지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당진신문 기자 진아영입니다. 우선 저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5년 하반기 인사가 진행됐는데요. 네, 인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좀 어떤 것을 구성하고 인사를 단행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천주교 대전교구가 당진일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 이사를 밝혔잖아요. 그 이외에 구체적인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지난 4월에 대전교구에서 당진에 방문해서 시장님과 비공개로 성모병원 확충안 및 예산 확보 계획으로 구두상으로 설명했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좀 시장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들으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성모병원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행정에서는 좀 검토하는 단계 구체적으로 좀 구상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 인사는 최소화했어요. 이 인사를 이제 인사팀장 혹시 인사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1,500명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인적사항을 모르죠. 인적사항을. 근데 사무관 이상은 제가 다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사무관 이상, 바닥급 이상은 제가 인사를 직접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팀장이 한 250명, 240몇 명 정도 돼요. 팀장이. 근데 200몇 명을 제가
인적상을 파악할 수도 없고 또 직원들은 더우죠. 그래서 인사를 이번에는 이제 먼저 한 게 있으니까 연초에 최소화해라 이렇게 지시했고, 먼저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 저도 몰랐죠. 뭐 6개월 만에 이 옮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직원들 얘기가. 이게 뭔지? 그래서 지시를 했어요. 인사팀한테. 야, 6개월 안에 옮긴 사람 넘나 다 갖고 와. 근데 30-40명이 넘는 거예요. 내가 그랬었지, 인사팀장한테. 아니, 당신들은 조직 관리를 잘해서, 예? 조직이 잘 운영대로 갖고 와서 분위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6개월 만에 다 옮겨버리면 일을 하라는 얘기냐, 하지 말라는 얘기냐 도대체. 그래서 저번에 인사팀장을 신규 6곡을 보직을 줘버렸어요. 말이 많았죠, 직원들이. 그럴 수가 있냐. 이제 중요부서라고 생각할게요, 인사팀장을. 저는 절대 중요부서가 아니거든요. 중요부서는 실무부서예요. 당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부서. 그게 시민들하고 제일 중요부서지. 내부 부서가 무슨 중요부서예요. 그건 직원들이 하는 얘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 시민자를 했죠. 왜? 아니, 인사팀에 오는 사람들이 사무관 진급만 올라가지, 예? 조직관리를 제대로 못해. 제가 인사를 봐서 알잖아요. 옛날에 과장한테 그랬어요. 인사팀 보고, 야, 이들 여기서 조직론, 인사행정론 읽어본 사람 없죠. 이들이 그 기본도 안 돼서 1,100 명을 모가지 흔드냐,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실력을 길러야죠. 실력 길러서 조직관리 진짜 잘해줘야죠. 시장이 그 밑에 내부까지 모르죠. 부부 공직자가 153이 넘어요. 그렇지가 모르죠. 가족관계 상당히 복잡하죠, 인사하기가. 그런 걸 다 해줘야 돼요. 아무 무리 없이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인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규자를 인사팀장으로 너 앞으로 한 번이나 실수하는데 가만 안 놔두겠다.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사를 잘해야 조직이 잘 돌아간다. 그건 제가 이제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모병원은 제가 이제 수천 일지구에 성모병원을 포기했잖아요. 예, 대전교구 주교를 만났어요. 주교를 만나서 1시간 반 동안 쭉 얘기해보고 했는데 주교님이 뭐라고 하냐면 100억까지는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이거는 1,000억 정도가 종합병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못 진다. 그리고 카톨릭의 특징이 기금이 없어요. 그에 들어오는 성금을 그에 다 쓰도록 돼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쌓아놓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1,0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전부 다 채무를 해야 돼요. 은행권에서 얻어서 해야 되고 기계 같은 건 다 리스로 해야죠. 그 비용을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위원회가 있어요. 그 자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 따르겠다. 그래서 저한테 통보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통보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포기를 했죠. 추천을 치고 포기를 해서 우리가 50억 줬던 걸 했었고 위약금이 8억인가 9억을 받았어요. 그때. 근데 그 뒤로 성모병원에서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문화재 읍성 있잖아요. 강진 읍성에 10m 이상을 떼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병원을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도저히 다시 질 수가 없다. 그 자리에. 그래서 일동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2,000평 병원을 증설하겠다 얘기예요. 그럼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되잖아요. 기존 병원도 더 크게 100병상 정도, 뭐 종합병원은 아니지만 준 종합병원 정도 되죠.
그 병원을 지어서 서비스를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지 마라 못 하잖아요. 주민들이 편리를 보는데 그러면 이 일동을 다른들이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일동을 제대로 이전하는 데는 일동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나중에 받고 임시로 이전할 때가 이제 구청사 지금 일자리 센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왼쪽에 3층 건물 그쪽으로 이전한 건 일단 해보고 생각해보자 해서 다 거쳤죠. 절차를 거쳐서 현재 추경의 예산까지 다 수립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행정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은 계약이 안 돼요. 행정재산은 천주교 우리가 계약이 안 돼요. 작정재산이 돼야 되고 입찰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수익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작정재산이 돼요. 그래야 매각이 돼. 행정재산은 매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동사무소가 구청사로 들어간 다음에야 작정재산으로 변환시켜서 매각 절차가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수청 일주구처럼 계약이 되면 상관없죠. 계약이 되면 확정에 상관없잖아요. 위헌권도 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계약이 없어요. 계약이 없어. 만약에 이 카톨릭 성모교원이 간다 했다가 못 가면 우리는 다 이사 갔는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를 확실히 하고 가라.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금 성모교원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행정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소명하시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국민의 초청 눌러주세요. 마이크 좀 주세요. 여기 뒤에 여기 저희 줄에. 시장님 뭐 일관되게 투자 유치, 기업 유치, 정주 여건 개선 강조해 보셨고 이를 통해서 이제 직장이 여기지만 타 시군에 사는 분들을 유치하게 되는 하셨는데 뭐 그게 잘 이루어진다면 당진 시는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를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짧게 그 도시공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도시공사에서 혹시 태양광 관련된 사업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진시 인구가 현재 20만이 넘어요. 주민등록은 저번 달에 17만 3천 명으로 늘었죠. 17만 2천 명대에다가 17만 3천 명으로 늘었고 실제 인구는 20만이 넘죠. 그 얘가 동공리 같은데 원룸이 예전에 2, 3년 전만에 됐었어요. 지금 꽉 찼죠. 우스갯소리로 하면 동공리 이장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원룸이 많아요. 시장님 원룸 벼었는데 꽉 찼시오. 꽉 찼는데 주민등록은 똑같이요. 그래. 그런 거거든요. 지금 송악 보건 3리 2단지 있죠. 보건 3리가 다 벼었잖아요. 지금 찼어요. 그런 게 이제 이 경제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20만이 넘는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는 30만이 가야죠. 우리가 지금 투자유치 구조가 다 한 4, 5년 뒤면 다 쏟아지죠. 그런 게 되고 또 당진항 아까 제가 설명을 말씀 안 드렸는데 당진항에 선광이 들어왔어요. 선광이 인천의 물류 1위예요. 선광 구조를 가보면 인천에 컨테이너 기지가 있어요. 상하편 완전 자동이에요. 완전 자동 유리업체인데 그 선광이 당진에 왔다. 그게 엄청난 파급 효과죠. 인천항이 지금 포화 상태고 모든 물류가 시내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도저히 거기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없죠. 추가로 또 이 평택항은 이미 개발이 끝났고 목포 군산항은 멀어오니까 어렵고 대한 항만 서해안에는 당진항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이제 그런 상황이 적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되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 희망이 뭐냐면 중국이 이제 개방이 안 됐잖아요. 시진핑 때문에. 근데 중국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시진핑이 물러나야 된다. 중국이 발전을 하면. 시진핑 때문에 안 된다. 중국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들었어요. 시진핑 가서. 시진핑이 물러나고 경제에 합이 분다. 리커창처럼. 그러면 서해안에서 어디냐 이거예요. 중국으로 가고 중이야. 그거 방지할 수 있죠.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또 지금 중국이 고소득자, 자기들 음식 안 먹는 외국 음식으로 먹는 소득자 1억 명이 넘어요. 중국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수출해야 되잖아요. 그게 당진항이죠. 여기 스마트팜 36만 평, 여기 국내 소비보다는 중국 소비를 겨냥해서 지들이 가야 되고 목표가 그런 쪽에 지들이 앞으로 신경 써야 당진이 발전하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면 30만이 된다. 경제학자들이 권역별로 해요. 수도권 경제별로, 부산, 동남권 경제별로, 또 오송, 대전, 여기 청주, 중부권 경제별로 이렇게 나는 거죠. 1위가 수도권 경제별로죠. 앞으로 2위가 되는 데가 아산만권이에요. 그렇죠. 당진, 아산, 천안. 요 아산만권이 전국의 2위 경제 블록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항만 있고 또 수도권하고 가깝고 투자 유치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경제 블록이 성장이 되면 30만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30만 도시까지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죠. 그게 지들이 목표로 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태양광은 사실상 이 도시공사가 이제 위탁 사업만 하잖아요. 현재 7월 1일자로 이제 모든 위탁 사업이 도시공사로 넘어가요. 위탁 사업이 취업시설이나 이런 위탁 사업이 도시공사로 넘어가는데 사실상 이제 도시공사에서 소득이 있어야 돼요. 소득이. 지금 전국에 이 공단이 300개 정도 돼요. 지자체. 거기서 당진 항만관광공사가 항상 꼴찌에 있어요. 꼴찌. 항상. 평가에서. 그래서 이번에 도시공사가 이제 바뀌었죠. 도시공사. 그래서 도시공사가 수익사업을 해야 되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금년도 탄소중립 선도시 이 환경보호, 국토교통보호, 우리 용역을 해요. 연말까지 이제 용역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먼저 착수 보고회가 있어요. 착수 보고회가 있고 환경부 사무관도 왔었죠. 와서 이제 이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속에 이제 태양광이 있어요. 태양광이 그래서 이 공공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자 그게 계획이 들어가요. 그래서 공설운동장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을 용지에 여유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탄소 중립을 우리가 하려면. 근데 요즘 태양광은 이렇게 곡선으로도 가능해요. 곡선으로 아름답게 태양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소득 사업을 해야 되고 의회에서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공사 그런 소득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도시공사가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소득도 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예, 앞에 CTN 강명 기자님. 예, CTN 강명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호수공원만큼 더비도 난지도 해양 관광 복합단지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진시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업무 협약위에서 민간사업 제안자가 지난해 9월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과 그리고 몇 년도에 이펙트를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더비도 난지도가 10년 이상
폐허 상태로 있었잖아요. 되게 놀란 게 취임해서 이제 정비도 있지만 도비도 화장실, 성능방조에 화장실이 잠겨 있었죠. 예전에. 아니 이 관광지에 화장실을 잠궈놓으면 말이나 돼요? 근데도 그냥 흘러가더라고.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제가 임시 화장실 바로 두 군데 설치해라. 설치하고 농어촌공사에서 뺏어서 그 정부점에 그랬어요. 그 화장실 농어촌공사 화장실이라고 써있나요? 당진시 화장실. 그럼 누구 욕먹어? 네? 시청 공무원들 요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2억인가 양쪽 들여서 정비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쪽 가보면 항상 화장실부터 가요. 엊그제 서운한지도 의병 거기 헌화 분양이 있어가지고 갈 때 거기부터 봤죠. 깨끗하더라고요. 관리 잘하는구나 그런 게 있는데 사실상 도비도가 폐허가 됐는데 거기 상가들한테 임대료를 받아요. 장사도 왔는데 지금도 임대료 농어촌공사에서 받아요. 근데 제가 취임해서 그 농어촌공사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못 온 거니까 10몇 년 동안. 직원들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뭐라 그러냐 직원들이 우리 그거 안 해도 공급 나와요. 예, 그 진짜 어렵죠. 그래서 감사원 입건해서 하고 농림부 과장들이 거꾸로 도와주고 해가지고 특구로 하자. 지역 특화 발전 특구로 중기부에서 승인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이제 결론이 됐죠. 그래서 작년도 2월에 농어촌공사 사장 여기 와서 이 자리 거에 여기서 MOU 체결했죠. 도비도를 특구로 하는 거로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공모 입찰을 했죠.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결정이 됐죠. 결정에 대해서 현재 거의 PFV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일정을 조정 중이에요. 도지사 일정. 도지사 일정 MOU 체결하는 일정만 지금 이제 도구 협의 중에 있어요. 7월 말에 될지 8월 초가 될지 일정이 확정이 되면 도에서 MOU 체결하죠. 체결하고 목표는 금년 안에 중기부에서 이제 특구로 지정받는 거죠. 지금 준비는 거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민간 사업자가 1조 5천억 또 개별로 하는 게 있어요. 난지대 골프장 이런 시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베일이라고 그분이 한 3천억 이상 투자를 해요. 그래서 1조 8천억 이 MOU 체결하죠. 그래서 중기부에서 특구를 지정받으면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지들 믿는 건 그거예요. 작년에 민간 사업자 공모가 됐는데 미국의 하인즈라는 디벨로퍼가 확약을 해줬어요. MOU가 아니고 투자 확약. 에로신가 이제 투자 확약을 해줘서 그거는 투자를 해줘야 돼요. 세계 3위 안에 들린 하인즈 그 업체가 그걸 해줬는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비도 난지도도 이제 시민들이 협조를 해줘야 돼요. 진짜 이게 전국에 투자치 기업이 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이 제조업들이 다 외국으로 가요. 제조업들이 다 외국으로 가요. 국내 투자는 기업 없어요. 또 건설사, 메이저 건설사들이 한국에 먹거리가 없죠. 한국에 먹거리가 없어요. 메이저 건설사가 한국에 투자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전부 다 메이저 외국으로 가죠. 외국서 먹거리, 대우, 엊그제 신문 보니까 대우건설 외국으로만 계속 다니는 경험도 있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소 건설사들이 지금 다 망오셔요. 지금 일금융 업체들은 은행들은 절대 PF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 해준 그때 이 금융위기 때 1금융이 해줬다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잖아요.
지금 투신사 이 사람들이 이제 PF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았죠. 지금 다 문닫게 됐죠. 건설사 다 그렇죠. 심각하죠.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전국의 도시개발 산업단지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없어요. 우리도 이 SK 에코플랜트 포기했잖아요. 또 렌트카 SK 렌트카 중국계 펀드한테 내겠어요. 근데 중국계 펀드가 롯데 렌트카까지 흡수해 버렸어요. 걔들 목적은 렌트카 우리나라를 다 먹어버리자 이거죠. 돈으로. 근데 이 SK 렌트카 그 자리는 15만 평인데 거꾸로 우리가 30만 평 지금 토지 매매 거의 됐어요. 우리가 다리 만들어가지고 인천 업체들이 그러는데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SK 에코플랜트는 M&A를 너무 많이 해서 SK 그룹이 어렵죠. 그래서 전국에 7개 현장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만큼 이제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다시 이제 거기도 제가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래도 단기는 투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도비도도 현재 이제 MOU 체계로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쪽에 이제 협의를 해야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시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야 될지 그거는 이제 이 그림을 잘 그렸어요 지금. 근데 그게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예, 박승희 기자님. 국정뉴스의 백승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서산시 기자회견에서도 그 공무원으로 좀 얘기했었는데 강진 씨가 14조 2천억 원인가 외부 지원 조달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서산시는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말은 잘 안 하시는데 그 뭐랄까 그 기준점 그런 거에 따라 그것은 서산시도 더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서산시나 아산시, 강진시 그 외부 자원 조달 그 어떤 통계 자료 그게 있는지 그게 하나 저는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산시를 보면 지금 도시 방향성이 서쪽으로 조금 도시의 방향성이 추진되고 있고 강진을 보면 동쪽으로 이 도시의 발전 방향성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유, 어떤 비전성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떤 사업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서산시가 공격을 많이 받아요. 강진에. 옛날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옛날에 당진이 제가 경력과장할 때 1년에 200개 기업 유치를 했어요. 3년 동안 600개 기업 유치를 때 서산은 몇 개 있냐? 15개 1년에. 예산 5개. 서산시 예산분 합쳐서 15개. 우리는 200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서산시하고 예산분이 그 당시에 2007, 8년도에 유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담 오면서 이 코드를 쭉 가요. 이 업체 코드. 그걸 보면 이 업체 코드를 보면 이 생산 과정이 쫙 나와요. 그러면 이게 환경 피해 업종이다 다 나오죠. 우리가 환경 피해 업종 안 받았어요. 제가 과장할 때 110개 업종은 제가 직접 코드 지정해서 입지 금지 고시를 해버렸어요.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서산으로 가시오. 예산으로 가시오. 보내준 거예요. 서산시 공무원들 유치한 게 아니고.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서산시 주민들이 뭐라 했냐. 시청 보고. 니들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 당기는 저렇게 날아가는데 니들 기억하냐. 시민들이 그랬어요. 그게 이제 역전이 됐었죠. 이 당진에서 안 받으니까 뭐 서산 예산을 나갔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산업단지예요. 제가 1000만 평 과장을 때 했는데 20년 동안 지금까지 한 건도 안 했어요. 당진. 천안아산은 15건 이상 산업단지고 서산은 9건 9개소 예산도 4개소 산업단지 있어요.
당신은 한 개소도 안 했어. 그래서 제가 취임에서 물어봤어요. 왜 서산 예산 저렇게 많이 하는데 당신들 왜 안 했냐? 지금 과장이 말 저보고 투자자가 없는 게 어떡한데 이런 거야. 그동안에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10년 이상을 가만히 안 오면 얼마나 좋아요. 민원도 안 생기고 공급을 안 줘요? 다 주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큼 뒤쳐졌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역전됐죠. 지금 어떡하냐. 서산이 공격을 엄청 해봤죠. 시민들한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당진을 저렇게 장악하는데 이런 거예요. 디테일한 내용을 제가 얘기 못해요. 얘기하면 이 서산 사람은 저를 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바뀌었고 서산이 공격을 받고 있고요. 또 이게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엊그제 해성초등학교 개교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완전히 호텔이에요. 이 시설이 이 유치원 있잖아요. 유치원이 아무리 넘어져도 다치지 않아요. 벽에 이 스펀지 같은 시설이 있고 바닥도 쿠션 있고 바닥 전체가 난방이 되고 거기 학교에 얼마 들어갔냐? 720억이 들어갔어요. 시설비가 720억. 상상 초월이죠. 그러니까 서산서도 이사 오려고 해. 그 학교 집어넣고 싶죠. 그게 교육이에요. 그렇게 시설이 진짜 완벽해요. 그런 내 자식을 그런 데 학교에 집어넣고 싶지 옛날 초등학교에 집어넣고 싶어요? 그게 정부 여건이죠. 그런 걸 우리가 해야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비교가 되죠. 서산하고 당진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 벌어질 것이다. 완벽하게 이제 벌어져요. 앞으로 당진은 서산하고 비교하면 서산은 게임이 안 돼요. 앞으로 제가 상상할 때는 그만큼 더 벌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투자치 그 금액은 도청에서 다 인정을 해요. 도청에서 당연히 친구만 해요. 투자치 금액이. 그건 뭐 거짓말 할 수가 없죠. 전국에서 우리가 10위 안에 드는데 광역까지 해도 수치를 보면 시장분석 회의만 뭐라고 하냐. 시장분들이 부럽잖아요. 당연히 투자치 많이 해요. 분들이 뭐라고 하냐. 혼자만 하지 말고 좀 나눠줘.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도지사 공격을 해요. 도지사한테. 아니 다른 데 시군 좀 신경 써라. 왜 당진 천안 아산만 신경 쓰고 거기만 투자유치 주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투자유치가 기업이 가는 거 아니에요. 기업이 내가 돈 벌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진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가 있어. 청양에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비교는 안 되지만 그런 거예요. 희망 있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죠.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우리가 자꾸 이제 행정에서 만들어야죠. 그런 것을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그래서 이 서산하고 비교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전국에서 최고 발전한 도시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최고 발전한 도시로 가려면 투자유치 기업치를 진짜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정부 여건. 이거를 진짜 잘 만들어줘서 살고 싶은 도시, 바깥에서 거꾸로 이사 오고 싶은 도시를 우리가 이제 목표를 두고 해야죠. 일본 도쿄 옆에 나가라 야마시라고 있어요. 그 도시가 20만 비슷해요. 근데 거기가 일본에서 최고 살고 싶은 도시예요. 젊은 사람들이 교육, 의료, 공원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거기를 제가 이제 유심하게 봤는데 지금 시장이 교수였었어요. 교수였었는데 그 정주 여건을 시장 공무원들한테 계속 설득을 했어요. 그 교수가 설득을 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았어요. 그 교수. 그래서 그 교수가 아예 시장을 출마를 해버렸어요.
시장을 출마해서 시장에 당선됐어요. 당선이 돼서 그 나가라 야마시를 자기가 생각했던 정주역과 이런 걸 다 집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치고 살고 싶은 도시가 그 도시예요. 그런 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당연히 너무 늦었다 그런 게 제가 옛날에 도야마 다카오카시를 갔었는데 지도를 보니까 시 내에 정원이 있어요. 그걸 조깅해서 아침에 갔었어요. 문화 넓이가 이 정도 더 커요. 근데 이 아름드리 나무에 이 백조 보니가 쭉 하는데 이 안개 쫙 꼈어요. 완전 그림이에요. 도시 가운데 문화를 팠어요. 또 그 안에 또 섬을 만들었어요. 다 잔디로 있고 도서관이 있고 너무나 좋죠. 안내판을 봤어요. 안내판을 보니까 언제 만들어졌냐? 300년 전에 공원을 만들었어요. 이 대도시, 이 유럽이나 미국, 그 선진국의 도시를 가면 도시 안에 공원이 다 있죠. 주민들이 항상 거기서 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데 당진은 회색 도시잖아요. 도시 안에 공원이 있어요. 계룡공원 거예요. 여기는 산책. 애들 데리고 젊은 부부들이 갈 수 있는 공원이 있죠. 그런데 그 호수공원 하나는데 하지 말해. 그럼 당진에 미래가 있어요? 진짜 미래가 없죠. 이런 공원에 몇 개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당진이 살고 싶은 도시, 외지에서 들어오는 도시가 되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은 그런 쪽에 방향이 가야 당진의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앞쪽에 마이크 좀 주세요. 네, 시장님, 3주년 기자회견 축하드립니다. 저는 경제자의 구역이 숭산주기에 지금 올해 2010년 예정으로 지금 고시가 되고 있는데 숭산주기가 선정됐다면 이에 대한 첨사진이나 비전 같은 걸 좀 보시겠습니까? 예, 그 경제 자유구역이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네 군데가 신청이 됐어요. 네 군데가 신청이 됐고 개소수는 6개소, 천안 2개소, 아산 6개소가 7개소가 신청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공무원들이 뭐라 해도 그 얘기는 해야 되겠네요. 경제 자유구로 신청하는데 이게 MOU를 투자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몰랐지. 근데 직원이 와서 이거 경제적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MOU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을 만났죠. 한 3시간 식사하면서 미팅하고 있는데 정원주 회장이 이 토목분부장 전무부를 지시했어요. 제가 분야는 책임지고 해줄 테니까 한번 봅시다 같이. 정원주 회장 했는데 정원주 회장이 지시를 했어요. 긍정적으로 검토해라. 토목본부장한테. 당연히 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제 안 했더라고. 저는 잊어버렸죠. 잊어버렸는데 직원이 와서 또 내일 모레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 자유구역 MOU 체결한 게 있어야 된다. 저는 몰랐지 그게. 바쁘니까. 한 날도 안 남았어요. 그게 MOU 체결이 쉽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 그룹 회장을 만났죠. 서울대 회장님, 이 솔직히 있어요. 이거 MOU 있는데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 MOU 한번 체결해서 해 주시죠.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직원들 다 검토를 시켜야죠. 검토해서 MOU가 됐죠. 그래서 그 MOU 해서 올렸죠. 올렸는데 산자부에 이제 도를 통해서 산자부 갔죠. 산자부에서 뭐라고 하냐? 이 MOU 가지고 안 된다. 금액 이런 게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 직원이 왔어요. 시장님, 이거 다시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된대요? 어떻게 또 회장이 했죠.
다시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상당히 부채 비율이 높으면 이 평가할 때 점수가 덜 나오죠. 부채 비율이 낮고 건실한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산자부에 올라가 있는데 사실상 그 산자부에서 평가를 해요. 다 지리적 평가, 회사 평가 해서 이제 하는데 통과를 시켜야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열심히 통과를 시켜야 되고 통과되려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경제 자유에 들면 송산 이상도 30고예요. 70만 원. 그래서 분양하는 제가 좀 문제 없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당진이 발전을 주시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월등히 평가가 좋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시사장님, 기타님. 뉴스원 기자 김성환입니다. 시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그동안 3년 동안 당진시가 인구 증가 등 여러 성과를 거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방 소멸과 청년 유출이 전국적인 과제인 가운데 이러한 성장세가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화면에 있었는데요, 동영상에 이 농촌 협약을 농림과에서 했거든요. 근데 송미령 장관이 이름대로 지금도 송미령 장관인데 제가 헤드 테이블에 앉았었어요. 송미령 장관 저 옆에는 의성 군수, 오른쪽에는 영광군수 잘라고 넷이 앉았는데 소멸 얘기만 지역 소멸, 청년 기금을 이제 의성 군수는 100억, 영광은 50억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 기금이 뭐지? 우린 청년 기금이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골이니까 청년들이 안 오잖아요. 기금으로 어떻게 하냐? 대기업 수준을 줘요. 2년인가 월급을 취업을 하면. 그래서 정착을 수 있게 하는 게 소멸도시에서 청년 기금을 받아라. 그때 배웠죠. 저는 이제 인구가 되니까 아예 발언 기회도 안 줘요. 자기들끼리만 장관하고 얘기하더라고. 그 정도로 심각하죠. 지역 소멸, 인구 소멸이. 근데 이제 아까 일자리 얘기했잖아요. 제 목표가 노령화 지수를 20% 이내로 하는 거. 그러면 청년들이 와서 취업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뭐냐? 일자리예요. 일자리가 없으면 다 나가죠. 거기에 부서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정규 여건이지만 첫째는 일자리. 그 일자리는 투자업체 기업체, 금융체. 투자업체 기업체가 들어와야 일자리가 생기죠. 청양 같은데 또 부여 같은데 투자가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오질 않죠. 그래도 노령화가 급속하게 되고 지역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일자리 창출, 투자업체 기업체죠. 그래서 이 지금 19조가 됐는데 사실상 지속적으로 계속 저도 다니고 여기 국장님들 직원들 계속 다녀요. 그래서 지들 하는 일은 투자했지다. 예를 든다면 제가 경력과장 할 때 1년에 200개 기업 유치했잖아요. 200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 설계사무소 있죠. 설계사무소마다 20억 이상 벌었어요. 우리는 떼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떼다니면 직원 보고 보스로 비용 내라오고 밥 사라고 못 오잖아요. 제가 많이 다닐 때 일주일에 3번, 4번 스토건을 다녔죠. 금요일 날은 상담하는 날. 항상 10개 기업이 대기 있었죠. 그 수도권 다니면서 기분 겁나 준 게 뭐냐면 당진 경제과장입니다. 보면은 아주 되게 반겨요.
당연히 발전한 도시니까. 그러니까 상담하기도 좋고. 그때 그랬어요. 그 도청에 박정화라고 있었어요. 특별시 담당관실에 사무관. 그 사람은 도청에 출근 안 했어요. 이왕 지사 있을 때 특명으로 해서 너는 출근하지 마. 수자지 기업실을 다녀. 이렇게 했었어요. 제일 많이 만나는 게 싸우기도 많이 하고. 그 사람 도청은 투자지 기업실에서 충남의 남부권으로 가져가려고. 초는 당진으로 가져가야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항상 당진이 3년 동안 기업질 투자지 1위를 했죠. 1위 당진, 2위 아산, 천안이 3위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당시에 돈을 얼마나 벌었나? 지역 주민들이 돈 버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벌었죠. 그때 뭐 식당 잘 돼요, 술집 잘 돼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뛰어다녀야 돼요. 공무원이 앉아있고 안 뛰어다니면 절대 그거는 발전이 없어요. 공무원이 뛰어다니게. 의회나 시민들이 볼 때 공무원이 안 뛰어다닌다. 뛰어다니게 만들어야죠. 이걸 왜 안 되냐? 이 분위기가 돼야 돼요. 공무원들이 뛰어다녀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돈을 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거를 다 경제부서만 있어가지고 다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되면 당진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발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쪽에 주십시오. 주관하는데 임덕철 기자입니다. 주관하는 임덕철 기자입니다. 시인 성기는 축하드리고요. 그동안에 뭐 기업 유치, 연금 소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업 유치 반면에 기업 유치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뭐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과 그 공장이 뭐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 문제, 그로 인해서 환경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그 예산 산단 같은 데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기업의 업종 코드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기준이 당진시가 뭐 시장님이 판단하는 어떤 그런 수질 환경 이런 오염 배출이 심각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코드 번호가 뭐 좀 어느 정도 기준 상한선을 가지고 그쪽하고 이제 그 유치를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산업단지는 이 코드가 상관이 없어요. 이제 우리 지방산단이라든지 국가산단은 코드가 지정이 됐어요. 이제 뭐 30만 톤이다. 그럼 업종이 있어요. 유치 업종. 그걸 승인을 국가에서 해주죠. 이런 A라는 산업단지는 이 코드가 다 지정이 됐어요. 여기는 무슨 코드, 무슨 코드. 그 업종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코드로 된다 할 때는 이제 변경 승인을 또 받아야죠. 그런 절차가 있고, 일반 입지는 이제 법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죠. 법에 의해서 하자가 없으면 승인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경력과장 할 때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이 경력과장 할 때 일반 입지를 잘못하면 오염되는 공장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하고 다 코드를 해서 110개 업종을 입주 금지 고시를 했어요. 2007년도에. 이 업종은 당연히 못 들어온다. 일반 입지에서. 그렇게 고시를 했어요. 안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 코드가 서산 예산으로 갔죠. 서산 예산. 당연히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부서로 가고서 그게 감사원 감사에 걸렸어요. 법에 안 돼요. 그거 보시면.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해제를 시켰죠. 해제를. 그런데 효과는 100%죠. 왜? 규정에는 안 맞지만 이미 당기는 고시를 했었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안 들어죠. 그런데 제가 시장 취임했어요. 시장 취임해가지고 보니까 폐기물 업종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폐기물 업종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폐기물 공화국이 되죠. 심각하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일화섬자리예요. 면천 제일화섬에 태영했고 전국 1위 업체예요. 그게 120억 주고 샀어요. 사서 폐기물로 좀 풀어요. 그런데 안 해주니까 시민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이 해주래. 왜 안 주냐 이거요. 해주라는 거예요. 그걸 해주면 다른 거 다 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그랬어요. 못 해준다. 당신들이 아무리 해주라는 건 해줄 수가 없다. 내가 그 얘기 있어요. 왜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대표가 왔어. 전국 1위 업체예요. 대표가 와서 저보고 얘기를 해. 난 못 해준다 했어요. 못 해준 이유를 쭉 설명했죠. 하려면 코드로 바꿔라.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했어요. 160억 좀 샀어요. 그래서 그 대표가 알았습니다. 않겠습니다. 했어요. 못 들으죠. 그게 이제 법상은 하자 없지만 의지죠. 저의. 왜냐하면 당신 전체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제가 지시해서 100개 코드를 금지를 시켰어요. 지금 100개 코드 입지 못 들어요. 근데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으죠. 우리가 안 해준다고 소문났으니까. 근데 그걸 안 했으면 당신의 다 들으죠. 수도권으로 갈창오니까. 그러면 당신의 미래가 있어요. 일반 입지를 전부 다 폐기물 업체는 그런 거예요. 심각하죠. 그게 이제 행정의 요령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업종이 당진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가야 되는데 더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예, 대전일보 최진영 기자님. 네, 대전일보 최진영 기자입니다. 지금 성과도 많이 나오고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 진보 시민당 지역 그러니까 비상행동 같은 경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호송원도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3가지 정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시고 그들과 소통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 해주시죠. 그 비상행동이 또봄 면천축제 인재진감도 그거 하고 또 호수공원하고 엊그제는 여기 누구요? 국장님 화면하라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또봄 면천축제를 말씀드릴게요. 또봄 면천축제 한 날 저녁에 제가 전화를 이분들도 받았어요. 지역 문화예술단체에서 불만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인재진 감독이 세계적인 인물이다. 세계적인 인물. 세계 축제 다 다녀봤고요. 인재진 감독. 또 외교부 지금 자문위원이잖아요. 인재진 감독이. 이 국내 지자체 이런 데서 자문을 많이 해주죠. 인재진 감독이. 그러면 제가 이제 5억을 예산 편성해 줬는데 인재진 감독이 청사진을 그려주는 거예요. 저한테. 이 면천에 읍성도 있지만 읍성 안에 근대 건축물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연풍이 있다. 이거를 잘 활용하면 진짜 발전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봅시다. 해서 이제 예산을 해줬는데 제가 항의를 저한테 하길래 그랬어요. 그런 분이 이 축제 이 기획을 했다. 그러면 당진의 그동안의 축제를 봅시다. 수십 년 동안 당진의 축제는 천막축제이지 않냐. 천막 쳐놓고 먹고 마시고 그 축제를 어떻게까지 해왔지 않냐. 그러면 면천 축제는 처음으로 길거리 축제를 대변형으로 줬죠. 그래서 대성공을 했죠. 면천 IC가 막혔었어요. 그때 온 젊은 애들이 당진 사람보다 외지 사람이 한 70~80%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 번만 오냐 이거죠. 삽지천 드럼축제처럼 면천에 계속 오죠. 저는 일요일날 식사를 못했어요.
이 식당이 꽉 차가지고 뭐 2, 30m 다 줄이 서 있는데 식사를 어떻게 해요? 식사를 못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 축제 하는 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축제가 어떻게 나가야 돼요? 옛날 스타일로 축제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당진도 변해야죠. 그래야 당진이 발전하지. 왜 그런 축제를 하는 걸 하지 말라 뭐라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도대체. 그러면 옛날처럼 천막축제를 하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분야에서 시스템 계획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당진이 발전하죠. 지금 연천이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진짜 잘만 하면 전국에서 최고 잘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봐요. 성문 또 성산, 송악 이런 데는 투자지가 다 되죠. 남북권 되는 거 있어요? 면천, 순성, 합덕 이런 데 불쌍하지도 않아요? 네? 진짜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것 좀 살려보자 하는데 그걸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네? 또 호수공원. 호수공원 아까 있잖아요. 이런 호수공원 이런 사업이 없으면 해석도시가 되잖아요. 애들 데리고 와서 놀 수 있는 이 공간을 해야 되는데 삼선산 수목원에 가보시면 진짜 다 애들 데리고 와요. 삼선산 수목원. 전국의 수목원 통계를 보면 수목원 입장객 수가 다 줄어요. 근데 삼선산 수목원만 계속 들어. 그 이유. 애들 데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수목원 가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뭐 똥방죽이다 서산처럼 뭐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례가 있어요. 부천의 성동 호수공원 항상 2급수 1급수예요. 지금 호수공원 옆으로 예정 옆으로 갈산리까지 제2용수 300mm 관이 붙여 있어요. 이미 만톤까지 공급이 가능해요. 근데 거기서 옆으로 빼서 1일 3,000톤 쓰면 항상 2등급. 이 840억 중에 이 호수공원 바닥에 패드가 설치가 돼요. 패드가 설치되고 항상 물이 흐르기 때문에 2등급 이상을 항상 할 수가 있다. 그러고 뭐 관리비가 엄청나다 이런 얘기잖아요. 삼선산 수목원 관리비가 얼마 되냐 1년에 12억 들어요. 12억. 근데 이 호수공원 관리비 1년에 7억 정도만 돼요. 네? 그런데 그거 하자는데 시민들한테 당신의 미래를 제공하자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진작에 좀 얘기하죠. 제가 취임해서 용역비를 썼잖아요. 호수공원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용역에서 주민설명회 다 했고 호수공원 합시다 했고 세계 예정비 다 발표를 했고 그 중에 투표를 해서 지금 호수공원 자리로 결정을 했고 호수공원 해야 된다. 인터넷에서 90몇 프로가 나오고 다 해서 70몇 프로가 거의 80%가 찬성 이렇게 주민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농지전형 다 해요. 도시계획 결정 다 해. 그런데 지금 와서 하지 말자. 이 이유가 뭐예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진작에 좀 의견을 피력해서 이건 안 된다 하든지 다 해놓으니까 이제 와서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걸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여기 김선태 국장 있지만 화면하라. 화면이 돼요? 옛날에 제가 중징계 요구를 했어요. 지배대 시켰었고 인사위원회에 가 있어요. 사무관 이상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 도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그대로 제가 집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도인사위원회에서 이게 소송의 계류 중이야.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도인사위원회에서 보류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징계할 수가 없다. 보류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권한 있어요? 그러면 비상행동인가 거기서 여기서 하지 말고 도에 가서 해야죠. 네?
도청 인사위원회 가서 으쌰으쌰 하든지 여기 와서 하는 이유 이상하잖아요. 네, 또 네. 연합뉴스 네, 연합뉴스의 정인덕입니다. 아까 그 시작의 모든 말씀에 현대제철이 자사고와 종합병원을 확실하게 약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는 힘을 모아달라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그 체결한 협약 내용에 그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담겼는지, 그리고 그 시차원에서 우리 시차원에서 그런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담보 대책이 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결론적으로 담보는 없습니다. MOU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에 정몽무 회장이 당진 군청에 왔었어요. 그때 민중기 군수에 있을 때 제가 경제과 나올 때 그때 이제 과정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때 오셔가지고 지역 환원 사업을 8천억 정도를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우리나라에 환원 사업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있었죠. 당진에는 3가지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복지타운 200억 들여서 해줬죠. 그리고 종합병원 자사보는 해주기로 약속이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됐죠. 그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송산 이산단 125만 평 승인을 받을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내용에 종합병원하고 자사보 자리를 공공시설 용지로 전국 최초로 들어갔죠. 그래서 한번 보류됐다가 이제 통과가 됐죠. 통과가 됐고 현대제철의 TF팀까지 만들었었어요. 그때 부장이 유종순 부장 지금 퇴직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부서로 갔죠. 근데 추진되는 줄 알았더니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그래서 그때 안 됐고 지금까지 안 됐죠.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됐었고 사실상 이제 오너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뭐 돈이 몇백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종합병원 하나는 1,0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학교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짓는데 720억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자사고 짓는데 1,000억 이상이 들어가야죠. 그걸 오너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결제를 올려요? 결제 올릴 방법이 없죠. 결제 올리면 잘못되면 이거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취임하면서 머릿속에 이거를 어떻게 결제시켜야 할까? 진짜 고심을 많이 했죠. 누구하고 상의할 수도 없고 누구하고 상의하면 현대철에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진짜 고심을 많이 했죠. 고심을 많이 해서 현대철에서 전격적으로 합의가 됐었어요. 23년도 11월 달에 안동일 대표고 영빈관에서 둘이가 결론을 냈고 12월 18일 날 23년도 MOU 체결하는 걸로 됐었어요. 됐는데 인사이동에서 바뀌었죠. 서대표로.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예의상 기다렸죠. 기다려서 전격적으로 현대제철에서 협의를 해줘서 성립이 됐죠. 성사가. 그래서 세부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현대제철이 사실상 이건 MOU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지역 주민이 좀 현대가 전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자사고는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줬고 또 TF팀까지 결성이 됐어요.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고 TF팀까지 해서 이제 미팅도 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사고로 들어가고 있고 또 종합병원은 상당히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돼 있고 하반기에 현대제철 이사회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이제 추진되니까 당진에 희망이 보이는 거죠. 이 희망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여기에 공무원들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특별히 시장님의 언론인과의 대화 시간 많이 갖는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주셔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또 마지막으로 더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예, 뉴시스 김덕진 기자님. 예. 네, 시장님 뉴시스 김덕진 기자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19조 원의 투자 유치에 대해서 저는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내년 지선을 앞두고 시민들은 사실 가시적인 성과를 좀 그런 숫자적인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실제 착공이 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바라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 유치 금액 중에서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다음 지선 전에 뭔가 좀 착공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있는지 혹은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완료된 게 있고 추진 중에 있고 대기 중에 있어요. 완료된 게 이제 자료가 있어요. 완료된 사업이 있고 현재 이 공사 또 추진 중인 게 한 34건인가 돼요. 현재 그리고 대기 중인 게 있고 또 취소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경제 여건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제 이 당진에 보면 금액이 커요. 다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역은 투자액은 조그만 거지만 당진은 금액이 이제 큰 사항이 많은데 이런 사항은 이제 이 용역을 다 거쳐야 돼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걸 다 거쳐야 돼요.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를 든다면 수소 암모니아부도 이런 게 이제 해수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또 거기에 따라서 수소 연료전지 사주가 삼성물산에서 MOU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밑바탕이 돼야 이제 투자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금방 투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보통 5년 이렇게 걸리는데 4~5년. 사실상 우리 시 행정에서 500억 이상짜리 사업이다. 그러면 10년이 걸려요. 예를 든다면 당진 IC에서 현대제까지 4차선이 났잖아요. 현대제까지. 그게 국토교통부 사업이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사업이 아니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이에요. 산자부. 제가 과장할 때 KDI를 많이 다녔죠. 현대차 하나만 오면은 0.7, 9개월. 송산 2, 3단까지 다 하면 1.3. 근데 KDI에서 받아주나요? 안 받아주지. 송산 2, 3단 산업단지 접수도 안 됐는데 접수하고 승인 받으라. 그러면 검토해줄게. 엄청나게 이 KDI 다녀가서 노비겠죠. 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죠. 송산 2, 3단이 승인을 받으면 4차선 진입도로 확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건부로 받아서 공사까지 1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500억 이상짜리는 관공서다. 준공이 됐다. 이거는 10년 전에 시작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민간도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그럼 이대로 마무리 되겠습니까? 네, 이대로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오성환 시장님의 간단한 마무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이렇게 언론 여러분과 대화를 하게 기쁘고요. 왜냐하면 궁금한 사항을 제가 설명할 기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홍보를 못해요. 선거법에 보면 분기에 한 번 홍보하도록 됐어요. 국회의원들은 맨날 해도 돼. 근데 지자체장은 분기에 한 번.
그 이상 성과가 되게 이상하죠. 근데 이럴 때는 마음대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죠. 그래서 제가 그다음 말씀드리고 우리 여기 국장 회장님도 있겠지만 앞으로 당진 발전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 여러분들이 많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